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야권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 1위의 지지를 기록하고 있죠. 이거 앞으로도 출렁출렁 거릴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그 다음에 본인의 실언 논란, 본인은 이런저런 해명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거의 지금 1대 한 20 정도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여권으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받고, 그 다음에 야권의 홍준표 의원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다 보니까 사실 당 밖에서 공격받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 내에서 공격받는 부분, 이런 부분, 거기에다 그 공격의 상당한 정도가 또 이준석 대표로부터 날아들어오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빚는데 본인 내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1차 변신을 한 것을 저는, 제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2차 변신인데, 1차 변신은 이제 결국은 과거에 법조인 중심으로 캠프 아닌 캠프를 꾸리고 공부한다고 하던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의도 문법을 배워가는 과정. 그게 바로 7월 25일 날 김경진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이두화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입해서 어찌 보면 정무적 보좌팀을 꾸렸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이후에 실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하나가 바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거. 그게 이제 기습 입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습 입당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준석 대표한테 입당 날짜를 통보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데일리안이라는 데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되니까 그 7월 29일이죠.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그냥 입당을 결심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무적 판단 내지는 융통성, 그게 일각에서는 기습 입당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입당 날짜가 어차피 8월 3일이라고 했는데 그거 부인하고 7월 30일이나 8월 3일이나 뭔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은 되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 쪽을 사실은 이 유출의 진원지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일각에서는 그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그게 이준석 대표 측이 아니고 이 윤석열 캠프 관계자한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썼지만 그거는 기사의 제작 기법상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 쪽에서 나간 걸로 그렇게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기분이 나빴겠죠. 아마 기습 입당에는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무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이고, 그러니까 정무적 기능이 상당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가미가 됐다. 이게 1차 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즈음에 법률지원팀이 외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네거티브 대응팀입니다. 이 네거티브 대응팀, 이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FC, 거기에 후원이 늘었던 부분이 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미르재단하고 비슷하다라는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공세를 취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지원팀의 활동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1차 변신은요, 6월 29일 날 본인이 정치참여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가동이 돼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네거티브에 방어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도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정무적 감각이 워낙 부족한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으면 그때부터 맨 처음 착수했어야 할 일이 바로 네거티브 대응팀이었다. 근데 이것이 모습을 드러낸 게 실제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습을 드러낸 거는
그 7월 말 정도의 모습을 드러내서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늦었다. 정무지원팀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차 변신 이후에도 몇몇 실언이 있었죠. 그럼 이 실언의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인 진단으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는 자체적인 진단으로 너무 다변이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수다라는 거죠. 그 체격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수다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검사 시절에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거의 하루 종일 떠든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수다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제 끌어대서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렇다 보면 착잡힐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늘 지금 터집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다변이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잡는 장면 무엇이냐? 그게 지난 11일이었죠. 그걸 자세히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재선 의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손에 원고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원고를 들고 나와서 이 자리 앞에 이 모두 발언, 처음에 이제 자기가 발언을 하죠. 그 발언 준비 자료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간간히 그 준비 자료를 들여다보고 준비 자료에 상당히 충실하게 모두 발언을 했다. 이러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죠. 그게 2차 변신입니다. 실수가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하고 이런 것도 그 자리에 미리 준비된 자리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기자들 질문이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잘 소통해 왔습니다. 그렇게 비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거는 진심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꽤 정제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일종의 모범 답안이죠. 거기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특정 후보가 인정을 하는 순간, 그거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포장해서 갈등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정치죠. 정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정치의 영역을 윤석열 전 총장이 그 11일부터 본인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굉장히 정제된 입장을 내놨고, 그 다음에 태도로 봐서도 아마 일부 그 동영상 같은 데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태도로 봐서도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선 말이 좀 느려졌습니다. 느려지면 생각을 할 시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변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 깊게 보면 이 도리도리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막 불안할 정도로 도리도리가 있었는데, 이 도리도리도 그거 한꺼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습관이니까. 근데 그 11일 날 재선 의원 간담회,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 상황 등을 보면 상당히 달라졌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업을 열심히 체득하고, 그 다음에 체득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2차 변신이 지금 빠르게 완성돼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 팀인데, 메시지 팀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메시지 기획팀장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신용출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 이 사람이 메시지 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 출신인 이승환 전 국회 보좌관, 이런 사람도 최근 추가 투입됐다고 하고, 이런저런 사람이 이제 투입이 돼서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정제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집 잡히지 않을 메시지들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체득해서 기자들이나 또는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팀을 완벽하게 보강해서, 그런데 이렇게 또 팀만 보강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과거에도 이런 자료들을 줬다고 합니다. 주기는. 줬는데 본인이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고, 어찌 보면 한번 쭉 훑어보면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워낙 본인이 말 재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쭉 훑어보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일장연설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건 뭐 옛날에 읽었던 책 뭐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다 뭉뚱그려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트집을 잡자고 한다면 충분히 트집이 잡힐 만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길게 설명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료를 주면 자료를 훑어보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 실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에 충실하게 질문과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실언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고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2차 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느냐? 뭐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도 뭐 토론의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글쎄요,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뭐 그 캠프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각종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하는 분위기더군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래 언변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모를 거라고 예상되는 뭐 경제 분야라든가, 뭐 이번에 뭐 후쿠시마 발언으로 뭐 원자력 분야 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논란을 빚었습니다만은 그 원자력 분야, 탈원전 분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정제된 발언만 하면 정말 어디 토론회 가서도 절대 뒤지지 않겠다. 이런 캠프 사람들의 자신감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그래서 뭐라고 전달해 주긴 못하지만 적어도 캠프 사람들은 토론회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아마 메시지 팀을 보강하고 정무적 판단 역량, 여의도 문법에 적응하고 이러면서 2차 변신까지 완료하면 아마 토론하는 분야에서도 비교적 기존 후보들하고 별로 밀리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니 바로 토론에서의 태도와 토론 능력입니다. 그건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1차 변신, 2차 변신을 거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몇 차례 이 달라지는 과정, 그리고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는 글쎄요, 뭐 이렇게 쉽게 뭐 무너지거나 할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2차 변신, 그리고 2차 변신이면 이제 결국 이번 주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경선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10번 얘기부터 무려 20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도 첫 번째 토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 윤석열의 모습을 아마도 보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